엄마, 나야. 민수야,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아니, 손만이 아니었다. 숨도 심장도 온몸 전체가 얼어붙었다. 새벽 4시, 사람 하나 없는 골목 끝,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 안. 유리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나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민수야, 정말 너니? 갈라진 목소리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열애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내 큰아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지금 이 낡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민수야, 민수야. 무릎이 힘없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콘크리트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수화기 속 목소리는 따뜻했다. 살아있을 때 그 아이가 하던 말투, 숨 들이쉬는 소리, 억양까지 그 모든 게 민수였다. 나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떨었다. 현실인지 기적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서 환청을 듣는 건지 나는 몰랐다. 이 새벽에 울린 전화 한 통이 내 삶의 비극이 시작될 벨소리였음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로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와 같은 사연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수야, 정말 너니?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그리운 내 큰아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지금 이 낡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민수야, 민수야. 나는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내 아들이 분명했다. 그 억양, 그 숨소리, 그 말투까지.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엄마가. 엄마, 나 지금 바빠서 곧 다시 전화할게. 엄마, 몸조리 잘하고.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민수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그때였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정미의 목소리였다. 그 애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골목으로 뛰어왔다.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어머니, 새벽 4시에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전화 받으러 나오셨어요? 정미야, 민수가 전화했어. 정미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짜증, 피곤함, 그리고 무시. 어머니, 오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야, 분명히 민수 목소리였어.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 정민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힘이 셌다. 어머니, 이러시면 이웃들이 다 봐요. 창피하게 제발 집에 들어가세요. 정미야, 나 진짜 들었어. 민수 목소리. 어머니. 정미가 소리쳤다. 나는 움찔했다.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줄 몰랐다.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이 자꾸 그런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어머니도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치매.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다. 나 치매 아니야. 그럼 새벽 4시에 공중전화 받으러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죽은 사람 전화 받았다고 우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민은 나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정민은 나를 방에 들여보내고는 문을 닫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민수 목소리 분명히 민수였는데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미쳤나?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나는 밥그릇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어젯밤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나야. 민수야. 정미가 김치찌개를 내 앞에 툭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식겠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미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은 주무셨어요? 잤어. 거짓말.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 소리 들었어요. 또 공중전화 생각하신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그 전화 진짜 민수 오빠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어머니. 정미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빠 돌아가신 지가 10년이에요. 10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전화를 해요? 나도 알아 그래도. 그래도 뭐예요? 어머니,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노인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다가 큰일 나는 거 뉴스에서 봤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정민은 식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진짜 요즘 왜 이러시는 건지. 그날 오전 나는 집안을 청소했다. 걸레질을 하는데 자꾸 손이 멈췄다. 민수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그 방은 10년째 그대로였다. 도연이가 엄마, 우리 민수 형 방 그냥 두자. 치우지 마세요라고 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책상, 낡은 운동화, 벽에 붙은 축구 포스터. 민수야.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민수가 쓰던 다이어리가 나왔다. 펼쳤다. 엄마 생신 선물 뭐 사드릴까? 엄마가 요즘 허리 아프시던데. 눈물이 떨어졌다. 다이어리에 얼룩이 졌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어? 그때였다. 딸랑딸랑.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나갔다. 문을 여니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서 있었다. 은자 씨, 잠깐 나오세요. 아래층에서 반찬 나눠준대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나는 슬리퍼를 신고 따라 나갔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주머니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은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아주머니 하나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새벽에 자꾸 나가신다면서요? 나는 움찔했다. 정미가 얘기를 했구나. 아, 그게 그냥.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자 씨,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래요. 저희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저는 안 그래요. 내 목소리가 굳었다.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에이, 그러시지 말고. 요즘 치매 검사 빨리 받으면 좋대요. 치매. 또 그 단어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괜찮아요. 먼저 들어갈게요.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나 정말 미친 건가? 점심때 정민은 밖에 나갔다. 어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까지는 들어올게요.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최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나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오후 2시쯤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저쪽에서 정미가 보였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기둥 뒤에서 지켜봤다. 정미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친구가 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 새벽마다 공중전화 받으러 자꾸 나가셔. 죽은 아들 전화 왔다고. 친구들이 어머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그럼 치매 아니야? 그러게. 나도 그런 것 같아서 병원 가보자 그랬더니 난리 치시더라. 에휴, 고생이네.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쉽지 않지. 맞아. 솔직히 우리 남편도 바빠서 집에 없고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엄마도 그래. 요양원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야. 요양원. 정미가 중얼거렸다. 그 단어를 곱씹듯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마트를 나왔다. 장바구니는 들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골목 어귀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공중전화 벨이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따르릉 따르릉. 나는 천천히 부스로 걸어갔다. 손을 뻗었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다. 민수야. 엄마, 오늘 힘든 일 있었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민수야, 너 어떻게?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엄마 울었어? 눈물이 또 터졌다. 민수야, 엄마가 미쳤나 봐. 다들 그러는데.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제일 정상이야. 민수야. 엄마,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잘하고 있어. 민수야, 근데 너 정말 민수 맞니? 엄마가 환청 듣는 거 아니니?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 웃음소리였다. 엄마, 나야. 엄마 아들 민수. 엄마, 나 오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민수야, 엄마도 보고 싶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건강 챙기고 밥 잘 먹고. 민수야, 언제 다시 전화할 거야? 곧. 엄마 사랑해. 민수야. 뚝.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섰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민수, 민수야.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은자 씨? 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였다. 은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또 전화 받으셨어요? 응. 누구 전화인데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다. 아무도 아니야. 에이, 그럼 왜 그렇게 우세요? 아주머니가 내 눈가를 가리켰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먼지 들어가서. 은자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한테 말씀 좀 하세요. 괜찮아. 먼저 갈게.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민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엄마, 나야. 엄마 사랑해. 나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다. 민수야, 제발 진짜 너였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정미가 돌아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미가 내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그냥. 정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요. 남편도 시간 낸대요. 병원? 무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나 안 가. 어머니, 검사만 받아보세요. 제발이요. 나 아무 데도 안 아파. 정미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저도 사람이에요.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정미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 진짜 못하겠어요. 이러다 제가 먼저 병원 가겠어요. 정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민수였다. 틀림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집에 왔다. 엄마, 저 왔어요. 둘째 아들. 민수가 떠난 뒤 내게 남은 유일한 아들. 하지만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도연아, 언제 왔니? 아침 일찍 나왔어요. 엄마, 오늘 저랑 병원 가실 수 있으세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병원? 어머니, 그냥 건강검진이요. 요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 괜찮아. 안 아파. 어머니, 아프기 전에 미리 검사 받는 거예요. 제가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도연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알았어. 도연이 운전을 했다. 정미는 조수석에 앉았다. 나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 침묵이 무거웠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도연이가 백미러로 나를 봤다. 잘 자. 정미한테 들었어요. 요즘 새벽에 자주 나가신다면서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어디 나가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전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형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많이 힘드셨잖아요. 혹시 우울증 같은 거면 치료받으셔야죠. 우울증? 그것도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구나. 나 우울하지 않아. 어머니,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정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죽은 사람 전화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차 안이 얼어붙었다. 도연이가 핸들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미야, 말 좀 조심해. 오빠도 알잖아. 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그만해. 도연이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차는 계속 달렸다. 병원에 도착했다. 마음사랑 신경정신과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신과였다. 도연아, 여기가?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상담만 받으시면 돼요. 나 안 들어가. 어머니. 도연이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회사 일 미루고 온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나는 도연이 얼굴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알았어. 병원 안은 밝았다. 하얀 벽, 부드러운 음악, 친절한 간호사. 하지만 나는 숨이 막혔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모두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저 할머니도 정신병 있나 보다. 그런 눈빛이었다. 김은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도연이와 정미가 따라 들어오려 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도연이가 들어왔다. 정미는 밖에 남았다. 의사는 젊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들이 데려왔어요. 의사가 도연이를 봤다. 도연이가 말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헷갈려 하세요. 돌아가신 형 전화가 왔다고 하시고 새벽마다 집 밖에 나가시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다. 어르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자요. 밤에 자다가 깨시나요? 가끔. 깨시면 뭐 하세요? 그냥 누워 있어요. 식사는 잘 하세요? 먹어요. 혹시 요즘 기분이 우울하시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거나 그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르신, 혹시 누군가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실제로는 없는데 들리는 것 같은? 들려요. 누구 목소리인데요? 제 아들이요. 큰아들. 큰아들 분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10년 전이요. 의사가 또 뭔가 적었다. 나는 그 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걸 지켜봤다. 어르신, 그 목소리가 자주 들리세요? 가끔이요. 언제 들리세요? 공중전화에서요. 의사와 도연이가 눈을 마주쳤다. 어르신, 공중전화에서 실제로 전화가 오나요? 네. 벨이 울리나요? 네. 그럼 수화기를 드시나요? 그러면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검사 몇 가지 받아보시겠어요? MRI하고 인지기능 검사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나 아무데도 안 아픈데요. 어르신, 검사는 아프기 전에 받는 거예요. 도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검사 받으세요. 제가 다 예약할게요. 도연아. 어머니, 제발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이 없었다. 검사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다. 도연이가 엄마 맛있는 반찬 좀 사드릴게요라고 했다. 정미는 화장품 코너로 갔다. 나는 도연이와 채소 코너를 걸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배추 좀 사야 해. 알겠어요. 도연이가 배추를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이 굳었다. 도연이도 들었는지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니 가요. 응. 우리는 계산대로 갔다. 줄을 섰다.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요즘 새벽마다 공중전화 받으러 나간대. 치매래. 에이, 불쌍해라. 자식들 고생하겠다. 나는 바닥을 봤다. 도연이가 내 어깨를 감쌌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가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그래, 고생했다. 엄마, 앞으로 새벽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응. 그리고 전화 이상한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도연아, 그 전화는 진짜. 엄마. 도연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 전화는 가짜예요. 형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알아. 그럼 다시는 그 전화 받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는 현관을 나섰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정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켰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골목 끝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전화 오지 않겠지. 그런데 따르릉 따르릉 들렸다. 분명히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안 돼.
도연이한테 약속했어. 하지만 발은 현관으로 향했다. 그냥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달렸다. 숨이 찼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손을 뻗었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였다. 민수야. 엄마, 오늘 힘들었지? 눈물이 터졌다. 민수야, 엄마가 정신병원 갔다 왔어. 알아, 엄마. 괜찮아.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해. 내가 가짜라고 해. 엄마, 난 가짜 아니야. 엄마 아들 민수야. 민수야, 근데 너 진짜 맞니? 엄마가 환청 듣는 거 아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환청 안 들어. 난 진짜야. 엄마 믿어줘. 민수야. 엄마, 사람들 말 듣지 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민수야, 그럼 너 어디 있어? 엄마 만나러 올 수 없어?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 지금은 못 가. 조금만 기다려줘. 왜 못 와? 엄마, 사정이 있어. 조금만 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정미였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어머니, 또 이러세요. 오빠랑 약속하셨잖아요. 정미가 내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정미가 소리쳤다. 나는 수화기를 되찾으려 했다. 정미야, 줘봐. 민수야.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미가 수화기를 확 내리쳤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민수야. 정미가 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웃들 다 보고 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몇몇 사람들이 창문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정미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집에 들어가세요. 빨리.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아니면 민수가 진짜 살아있는 건가?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김은자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정미가 옆에서 물었다. 어머니, 누구예요? 병원. 결과 나왔대요? 응. 정미 얼굴이 굳었다.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치매면 어떡하지, 정말 나 미친 거면. 다음 날 오후 병원 진료실.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정상이요? 네. MRI상으로 뇌 위축도 없고 인지기능 검사도 평균 이상이세요. 치매 아니십니다. 정미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그럼 왜 어머니가 환청을 들으시는 거예요? 환청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 있어요. 큰아들분 잃으신 슬픔이 아직 해소 안 되신 거죠. 의사가 나를 봤다. 어르신, 상담 치료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약은 필요 없으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아니세요. 정상이세요. 정미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선생님, 어머니가 죽은 사람 전화 받았다고. 며느님, 그건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예요. 상담으로 충분히 나아지실 수 있어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 미친 게 아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봤다. 정미야. 네. 미안해. 그동안 걱정 끼쳐서.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미가 말했다. 어머니, 저 친정 갔다 올게요. 그래. 정미는 짐을 싸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 정상이래, 나 안 미쳤대.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공중전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번엔 받아도 되겠지? 나 정상이니까. 나는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건넜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다. 민수야. 엄마 검사 받았어? 결과 어땠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민수야, 너 어떻게? 엄마, 나 엄마 걱정돼서 계속 지켜봤어. 엄마 정상이라며? 다행이다. 민수야, 너 정말. 눈물이 났다.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알잖아. 민수야, 고마워. 근데 민수야, 너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나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수야, 제발 엄마 좀 만나자. 엄마,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엄마, 집에 엄마 금 모아둔 거 있잖아. 엄마가 나 주려고 모아뒀던 거. 나는 멈칫했다. 금? 그건 왜? 엄마, 나 지금 정말 급해. 그거 팔아서 돈 좀 만들어야 해. 엄마, 제발 도와줘. 민수야, 그건. 엄마, 싫어. 아들 도와주기가 싫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니야, 민수야. 그게 아니라 그 금들은 팔 수 없어. 엄마.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나 진짜 급하다니까? 왜 안 도와줘? 민수야,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날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이었어? 민수야, 내일까지 다 챙겨놔. 내가 사람 보낼게. 민수야, 잠깐. 뚝 끊어졌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민수가 왜 저렇게 말해? 우리 민수는 저런 애가 아닌데.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다. 하나하나 모아뒀던 금들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민수 장례식 때도, 도연이 학비 낼 때도. 근데 민수가 이걸 달라고? 나는 상자를 손에 쥐었다. 무거웠다. 민수가 정말 급하면 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나는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김은자 할머니 맞으세요? 네. 금들은 다 챙기셨어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 누구세요? 민수 씨가 보냈어요. 할머니, 저한테 주시면 돼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남자가 문을 막았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민수 씨랑 약속했잖아요. 저리 가요. 경찰 불러요. 할머니, 소리 지르면 손해예요. 조용히 상자만 넘겨주세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때였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옆집 청년이 복도로 나왔다. 남자가 혀를 찼다. 재수없게. 남자가 계단으로 달려갔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옆집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저런 사람을 보냈어? 아니야, 민수가 아니야.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민수였다. 오후에 정미가 돌아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미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 일 없어. 거짓말. 뭔가 있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미는 한숨을 쉬며 짐을 풀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또 전화 올까? 밤 11시. 정미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또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발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갔다.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하나만 깜빡였다. 공중전화로 걸어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 왜 그 상자 안 줬어? 민수야, 그게 그 남자가 무서워서. 엄마, 나 실망이야. 민수야, 미안해. 근데 민수야, 넌 왜 그런 사람을 보낸 거야? 우리 민수는 그런 애가. 엄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가 나 의심해? 아니야, 민수야.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정말 민수 맞아. 근데 엄마가 날 못 믿네. 민수야. 좋아.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민수야, 잠깐. 엄마, 내일 오전 10시. 시내 은행 앞에서 기다릴게. 다 가지고 나와. 민수야, 그럼 내가 직접 나온다는 거야. 응, 엄마, 나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럼 가져와. 약속? 민수야, 상자 없이는 안 돼? 그냥 얼굴만. 엄마, 난 엄마가 날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 금들은 그 증표야. 민수야, 내일 10시. 늦지 마. 뚝. 끊어졌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민수를 볼 수 있어. 10년 만에 우리 아들을. 집으로 뛰어 돌아왔다. 서랍을 열었다. 상자를 꺼냈다. 이걸 가져가면 민수를 볼 수 있어. 나는 상자를 꼭 쥐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민수는 이걸 증표로 달라는 거지? 그냥 엄마 보고 싶다면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민수가 아닌 건 아닐까?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민수였다. 아냐. 민수 맞아. 내가 못 알아들을 리 없어. 내일 확인하면 돼. 직접 보면 알 수 있어.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다. 아침 8시. 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냈다. 민수 만날 옷. 정미가 부엌에서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산책. 산책? 어머니 산책 안 하시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정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 혹시 또 이상한 데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공원 좀 걸을 거야. 어머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아니야.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가방 안에는 금반지들이 들어 있었다. 정미가 뒤따라 나왔다. 어머니, 가방에 뭐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 보여주세요. 싫어. 나는 뛰기 시작했다. 정미가 소리쳤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시내 은행 앞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니 정미가 아파트 입구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도연이한테 전화하겠지. 괜찮아. 민수 만나고 오면 다 설명할 수 있어. 은행 앞에 도착했다. 10시면 민수가 온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은행 가는 사람들. 10분이 지났다. 10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은행 앞.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정미한테 들었어요. 또 그 전화 받으신 거죠? 도연아, 민수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어머니.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거기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0시 40분. 민수는 오지 않았다. 민수야, 왜 안 와?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다. 어제 그 남자.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나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왜 여기 있어? 할머니, 반지 가져오셨어요? 민수는? 민수 어디 있어? 남자가 웃었다. 할머니, 민수 씨 못 와요. 바빠서. 그래서 저 보낸 거예요. 거짓말. 민수가 직접 온다고 했어. 할머니, 전화해서 그랬어요? 에이, 그냥 할머니 오시게 하려고 한 말이죠. 나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 민수 아니잖아. 남자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이제야 눈치채셨어요? 늦었네요. 남자가 다가왔다. 할머니, 반지 주세요. 조용히. 싫어. 나는 가방을 꼭 안았다. 남자가 손을 뻗었다. 할머니, 어르신한테 예의 지키고 싶은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때였다. 어머니. 도연이가 달려왔다. 택시에서 내려 뛰어오고 있었다. 남자가 혀를 찼다. 재수없게. 남자가 도망쳤다. 도연이가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도연이 품에 안겨 울었다. 도연아, 민수가 안 왔어. 어머니, 형은 안 와요. 못 오는 거예요. 도연아, 나 속았어. 내가 바보같이. 도연이가 나를 꼭 안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민수는 가짜였다. 그 따뜻한 목소리도, 그 그리운 말도 전부 거짓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수는 죽었다. 10년 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민수가 아니었다. 도연이는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어머니, 신고해야 해요. 이 사람들 잡아야죠. 경찰관 앞에 앉았다. 젊은 여자 경찰이었다. 어르신,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없어요. 네. 돈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며느리가 막았어요. 경찰관이 도연이를 봤다. 그럼 실제 피해는 없으신 거네요? 하지만 사기 시도는 했잖아요.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 맞는데요. 실제 피해 금액이 없으면 수사하기가 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속을 뻔했는데. 저희도 이런 케이스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에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부터 처리하거든요. 나는 경찰관을 봤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범인 검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글쎄요, 몇 달? 아니면 몇 년? 도연이가 책상을 쳤다. 몇 년이요?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또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인력이 부족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요. 가자, 도연아. 어머니. 경찰이 안 도와주는데 어떡해. 우리끼리 조심하는 수밖에. 나는 경찰서를 나왔다. 도연이가 따라왔다. 어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도연아, 괜찮아. 나 이제 전화 안 받을게. 정말요? 응. 이제 민수 목소리 들어도 안 받을 거야. 도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니,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응. 뭐래요? 피해 금액이 없어서 수사가 어렵대.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어차피 경찰도 못 잡는다니까요. 정미야, 그렇게 말하지 마. 도연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금 힘드셔. 오빠도 참. 어머니가 처음부터 제 말 들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미가 나를 봤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셨죠? 앞으로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았어.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정미가 방으로 들어갔다. 도연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 저 이제 회사 가봐야 해요. 괜찮으시죠? 응. 가봐. 도연이 나간 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내 목소리를 이용당했어. 저녁 6시. 정미가 저녁 먹으라고 불렀다. 어머니, 밥 차렸어요. 나는 식탁에 앉았다.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먹어요. 정미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정미야. 정미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정미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없이 굴어서 너 고생 많았지. 정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사과는 됐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응, 조심할게. 그리고 어머니. 정미가 나를 똑바로 봤다. 요양원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미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오늘 같은 일 또 생길 수 있어요. 나 이제 안 그럴게. 어머니 말 못 믿어요. 정미 목소리가 단호했다.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 다 바칠 순 없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생각하세요. 저 친정 다녀올게요. 또 가니? 네. 어머니 계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정미는 짐을 싸서 나갔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민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책상, 오래된 사진들. 눈물이 떨어졌다. 민수야, 엄마가 내 목소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일기장을 덮었다. 그때였다. 따르릉. 공중전화 소리. 나는 창문으로 갔다. 골목 끝 공중전화 부스. 벨이 울리고 있었다. 또 저 사기꾼들이야. 이번엔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하지만 발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 돼. 가면 안 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갔다. 공중전화로 걸어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또 전화 받으시네요? 사기꾼 목소리였다. 비웃는 투였다. 오늘 은행 앞에서 도망가셨던데요? 반지는요? 당신들 누구야? 누군지 중요해요? 할머니, 우리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반지 꼭 받아낼 거예요. 꿈깨. 절대 안 줘.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우리 할머니 집 주소 다 알아요. 언제든 찾아갈 수 있어요. 뭐? 할머니, 무서우시죠? 그럼 반지 주세요. 그럼 우리 조용히 사라질게요. 나는 손이 떨렸다. 경찰 신고할 거야. 하세요. 경찰 와도 우리 못 잡아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오늘 경찰서 갔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할머니, 우리 할머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주변을 둘러봤다. 어두운 골목. 깜빡이는 가로등.
누군가 숨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다. 문을 잠갔다. 숨이 찼다.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해. 경찰도 못 잡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문 밖을 계속 봤다. 혹시 누가 있나 싶어서. 새벽 3시 골목에 그림자가 지나갔다. 남자 둘. 저 사람들. 나는 숨을 죽였다. 남자들이 우리 아파트 입구를 보고 있었다. 한 명이 핸드폰으로 통화했다. 맞아, 여기야. 301호. 확인했어.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 밥을 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다. 핸드폰, 수첩, 펜. 오늘부터 관찰 시작이야. 현관 밖으로 나가 골목 끝으로 갔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공중전화가 보였다. 저기서 저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준비됐어.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공중전화 쪽으로 걸어왔다. 어제 그 남자였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남자가 공중전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야. 오늘 저녁에 다시 전화해봐. 그 할머니 또 받을 거야. 나는 소리를 죽였다. 영상을 계속 찍었다. 남자가 전화를 끊고 담배를 피우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잘 찍혔어. 이제 증거를 더 모으면 돼.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했어. 어머니,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정미 들어올 때까지 집에 계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내일도 가야지. 증거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저 사람들 꼭 잡아야 해. 밤이 깊었다. 나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민수야, 엄마가 해낼게. 새벽 4시. 따르릉. 공중전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다. 왔어. 밖으로 나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생각 정리되셨어요? 반지 줄게. 오, 현명하시네요. 언제 주실 건데요? 내일 낮 12시. 공원에서. 공원? 어느 공원이요? 시내 중앙공원. 분수대 앞. 알겠어요. 할머니, 반지 꼭 챙겨오세요. 안 그러면. 알아. 가져갈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경찰서로 가야 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 이걸 보여주면 경찰이 도와줄 거야. 경찰서에 도착했다. 민원실로 갔다. 저기요, 신고하러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남자 경찰이 물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요. 제가 증거 영상 찍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경찰이 영상을 봤다.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기친 거예요? 네. 죽은 아들 목소리 흉내내서 돈 달라고 했어요. 피해 금액은요? 없어요. 안 줬거든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그럼 신고가 어려운데요. 실제 피해가 없으면. 아니에요. 오늘 낮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요. 경찰 눈빛이 달라졌다.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제가 반지 주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잡으시면 돼요. 할머니, 위험해요. 그런 건 저희가. 제발이요. 도와주세요. 경찰 없으면 저 혼자 가야 해요. 경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손을 꼭 쥐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침내 경찰이 나왔다. 뒤에 중년 남자가 따라왔다. 할머니, 저 형사 박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얘기 들었어요. 오늘 정오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증거 영상도 있고요? 네, 여기 있어요. 형사가 영상을 꼼꼼히 봤다. 표정이 진지했다. 할머니, 이 사람들 우리가 찾던 조직일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이 지역에서 AI 보이스피싱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죠. 근데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꼭 잡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형사가 지도를 펼쳤다. 좋아요. 우리 형사들이 사복 입고 주변에 배치해 있을게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나오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착용하세요. 형사가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몸에 부착하는 마이크예요. 할머니 목소리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아, 범인이 협박하거나 위험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출동할게요.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잡을 수 있어. 11시 30분. 나는 중앙공원에 도착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저 중에 형사들이 있을 거였다. 어디 계실까? 귓속에 초소형 이어폰이 들어 있었다. 형사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들리세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편하게 계세요. 우리 다 지켜보고 있어요. 손이 떨렸다. 가방을 꼭 쥐었다. 12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 오는 건가? 이어폰에서 형사 목소리.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12시 15분. 한 남자가 분수대 쪽으로 걸어왔다. 어제 그 남자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남자가 나를 봤다. 할머니, 오셨네요. 왔어요. 남자가 벤치에 앉았다. 웃고 있었다. 반지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어요. 보여주세요. 나는 가방을 열었다. 금반지를 꺼냈다. 남자 눈이 반짝였다. 오, 진짜 가져오셨네. 할머니 의리 있으시네요. 이거 주면 더 이상 전화 안 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도 약속은 지켜요. 남자가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이어폰에서 형사 목소리. 할머니,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대화하세요. 협박하는 말 나와야 체포할 수 있어요. 나는 반지를 도로 움켜쥐었다. 잠깐만요. 왜요? 내가 경찰한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할머니, 바보예요? 경찰한테 말하면 우리 할머니 집 찾아갈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어폰에서 형사 목소리. 좋아요, 할머니. 조금만 더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아들 목소리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 그거요? AI 프로그램이요. 요즘 기술 좋아서 목소리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 아들 목소리는 어디서 구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할머니네 집 앞에서 녹음했죠. 할머니가 아들 얘기하시는 거요. 민수야, 민수야 하시면서.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걸 녹음했다고요? 네. 쉽죠? 그리고 AI로 합성하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 민수 목소리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해요? 남자가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귓속을 찔렀다. 할머니, 근데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할머니가 너무 쉽게 믿으셔서. 뭐, 보통 노인분들 다 그래요. 자식 목소리 들으면 무조건 믿어요. 확인도 안 하고. 남자가 계속 말했다.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먹고 살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어폰에서 형사 목소리. 할머니, 충분해요. 이제 신호 주세요. 나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신호였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형사들이 남자를 붙잡았다. 넌 체포됐어. 사기죄, 협박죄로. 이 할멈이. 남자가 달려들려 했다. 형사들이 막았다. 조용히 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된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졌다. 형사 박진수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잡았어요. 이 사람 혼자예요? 조직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 사람 통해서 나머지도 잡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잡았어, 드디어. 그런데 그때였다. 체포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직 크거든요. 나 하나 잡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형사가 돌아와서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우리가 조직 전체를 쓸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형사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사가 차로 바래다 줬다. 할머니, 며칠은 집에만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있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경찰과 협조해서 사기꾼을 잡은 것, 그리고 방금 협박당한 것. 도연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며칠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이요? 친척 집이나 요양원 같은데요.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여기 내 집이에요. 어머니. 도연이가 소리쳤다. 어머니 목숨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도연아. 어머니, 제발이요. 저 어머니 잃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잃고 나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안전한 데 계세요. 나는 도연이 얼굴을 봤다. 간절한 표정이었다. 알았어. 며칠만 피해 있을게. 형사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네. 뚝. 어머니, 오늘 저 회사 다시 안 가봐도 돼서 집에 같이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정말 무서웠죠? 응. 도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계속 봤다. 혹시 누가 올까봐. 내일 여기서 나가야 해.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침이 밝았다.
도연이가 일어났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다. 어머니, 짐 싸세요. 형사님 곧 오실 거예요. 나는 방으로 갔다.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을 넣었다. 그때 민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민수가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들었다. 민수야, 엄마가 졌어. 눈물이 났다. 엄마가 저 나쁜 사람들 잡으려 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도망가게 됐어. 민수 얼굴을 바라봤다. 민수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도연이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형사님이에요. 문을 열었다. 형사 박진수가 들어왔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가시죠.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가방을 들었다. 현관으로 나갔다. 형사차가 서 있었다. 타세요, 할머니. 나는 차에 탔다. 도연이도 옆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을 봤다. 우리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끝까지 못 지켰어. 차는 계속 달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길이 낯설었다. 형사님, 여기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곧 도착해요. 근데 여긴 처음 보는 길인데요. 형사가 백미러로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할머니, 조용히 계세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진짜 경찰 맞아요? 형사가 웃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라고요? 도연이가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차 세워. 시끄러워. 형사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가 비웃었다. 형사? 나 진짜 형사 맞아. 근데 돈도 벌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차는 계속 달렸다. 우리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차는 외곽으로 달렸다. 건물이 사라지고 공터가 보였다. 폐공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기 어디예요? 할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차가 멈췄다. 낡은 창고 앞이었다. 내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불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창고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어제 잡혔다던 그 남자도 있었다.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제 연기 어땠어요? 진짜 같았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들 전부 다. 맞아요. 우리 다 한 팀이에요. 박진수 형사님도요. 가짜 형사가 옆에 섰다. 할머니, 놀랐죠? 경찰 믿으면 안 돼요. 도연이가 소리쳤다. 이 나쁜 새끼들. 사람을 이렇게 속여. 한 남자가 도연이를 밀었다. 도연이가 바닥에 넘어졌다. 입 조심해. 여긴 내 집 아니야. 도연아. 나는 도연이를 일으키려 했다. 남자가 나를 막았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의자를 끌어 내 앞에 앉았다. 40대쯤 돼 보였다. 할머니, 간단해요. 돈. 네. 할머니가 우리 조직원 잡히게 했잖아요. 손해봤어요. 그 사람 풀려났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경찰이 우리 조직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경찰 올 거예요. 경찰? 남자가 비웃었다. 경찰은 안 와요.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요. 할머니네 집에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을 거고. 정미가 있어요. 며느리? 아, 친정 가신 분?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통화 중이에요. 우리 동료랑.
남자가 스피커폰을 켰다. 정미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며칠 피해 계시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어졌다. 남자가 웃었다. 봤죠? 며느리는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전화했거든요. 경찰 행세하면서. 이럴 수가.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답 주세요. 돈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남자들이 창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잠겼다. 우리만 남았다. 어머니 어떡해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도연아. 엄마가 뭐든 할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도연아. 내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전화에 속으신 거잖아요.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어요. 도연아. 나는 도연이를 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도연아, 너는 잘했어. 형 잃고 나서도 엄마 잘 챙겨줬어. 고마워. 어머니. 우리는 한참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밧줄을 풀려고 손목을 비틀었다. 아팠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치세요. 도연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구하면 돼. 어머니. 그때였다. 창고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철컥철컥. 누군가 문을 열고 있었다. 누구세요? 작은 창문이 열렸다. 달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얼굴이 보였다. 정미였다. 정미야. 쉿.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저 사람들 들어요. 정미야, 넌 어떻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나가야죠. 정미가 도연을 향해 작은 칼을 던졌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뭔 소리야? 가서 확인해봐. 문고리가 돌아갔다. 빨리요, 오빠. 도연이가 마지막 밧줄을 끊었다. 손이 풀렸다. 나도 풀었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뭐야, 너희. 도연이가 남자를 밀쳤다. 남자가 넘어졌다. 어머니, 빨리. 우리는 뒤쪽 창문으로 기어 올랐다. 정미가 밖에서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손 잡으세요. 나는 정미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도연이도 나왔다. 거기서 남자들이 뛰어나왔다. 차 타요. 정미 차가 있었다. 우리는 차에 뛰어 탔다. 정미가 엑셀을 밟았다. 차가 튀어나갔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다. 하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정미야, 넌 어떻게 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어머니, 경찰한테 전화 온 게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어제 그 형사님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박진수 형사님 있냐고. 근데 그런 사람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니네 집에 갔어요. 근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 확인했죠. 정미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어머니랑 오빠가 차 타는 거 봤어요. 그 차 번호 적어뒀어요. 그리고 추적했죠. 정미야, 고마워. 어머니,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일단 경찰서 가요. 진짜 경찰한테요. 경찰서에 도착했다. 우리는 신고했다. 진짜 경찰들이 움직였다. 창고 위치가 어디죠? 공터 쪽인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차 번호는요? 정미가 수첩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경찰들이 출동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 마침내 경찰이 돌아왔다. 할머니, 그 창고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이미 다 도망갔어요. 흔적도 안 남기고요.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역시 도망갔구나.
경찰이 말했다. 차 번호로 추적 중이에요. 곧 잡을 거예요.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4시였다. 정미가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정미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야, 정미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미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 사실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 걸리실까봐. 그럼 제가 평생 모셔야 하잖아요. 정미야. 근데 오늘 어머니 잃을 뻔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머니 없는 게요. 정미가 울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정미를 안았다. 괜찮아, 정미야.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한참 울었다. 도연이도 옆에서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경찰은 사기꾼들을 못 잡았다. 차량 번호판이 위조됐다 했다. 나는 혼자 결심했다. 내가 직접 해야 해. 전자제품 가게에 갔다. 녹음기 주세요. 작은 거요. 몸에 숨길 수 있는 거. 녹음기를 받았다. 집에서 테스트했다. 하나, 둘, 셋. 재생했다. 선명했다. 좋아. 이거면 돼. 사흘 뒤 전화가 왔다. 할머니, 돈 준비됐어요? 사기꾼 리더였다. 4천만 원 모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좋아요. 내일 저녁 6시. 강 건너편 공터. 혼자 오세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짜 경찰서에 전화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다음 날 저녁. 나는 녹음기를 옷에 달았다. 빨간 불이 켜졌다. 가방에는 신문지 뭉치를 넣었다. 돈처럼 포장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공터에 도착했다. 넓고 어두웠다. 검은 승합차가 왔다. 남자 4명이 내렸다. 할머니, 돈 가져왔어요? 네. 가방을 열었다. 남자가 신문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신문지잖아. 돈 없어요. 제발 우리 아들은. 할머니,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아들을 파는 수밖에.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야, 그 아들 집으로 가. 지금 당장. 나는 녹음기를 만졌다. 다 녹음됐다. 제발. 그때였다. 위잉 위잉. 사이렌 소리. 경찰차가 공터를 에워쌌다. 경찰이다. 손들어.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포위됐다. 움직이지 마. 수갑이 채워졌다. 리더가 나를 봤다. 할머니 신고했어?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네. 다 녹음했어요. 당신들이 한 말 전부. 경찰이 녹음을 재생했다. 남자들의 협박 목소리가 선명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남자들이 경찰차에 실렸다. 나는 주저앉았다. 끝났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도연이가 뛰어나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경찰이 설명했다. 어르신이 사기꾼들 잡는데 도움 주셨어요. 도연이가 나를 안았다. 어머니 무서우셨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할머니, 사기꾼들 전부 기소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됐어요.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공중전화 앞에 섰다.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만 들렸다. 민수야, 엄마가 지켰어. 내 목소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편안하게 눈을 떴다. 부엌으로 갔다. 정미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팔짱을 끼고 공원을 걸었다.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은자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용감하세요. 존경스러워요. 벤치에 앉았다. 정미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미야.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정미를 안았다. 고마워, 정미야. 내가 있어서 엄마 행복해. 일주일 뒤 성묘를 갔다. 사랑하는 아들 김민수. 민수야, 엄마 왔어. 잘 지냈니? 손으로 비석을 쓸었다. 미소가 지어졌다. 민수야, 이제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잘 살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민수가 인사하는 거겠지. 그날 공중전화에서 들렸던 목소리. 그건 민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민수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민수를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공중전화 너머의 그 정적. 여러분의 해석도 궁금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